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소정 선배입니다. 영상을 찍는 오늘은 3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벌써 새학기가 시작한 지 3주가 흘렀죠. 3주의 시간 동안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웠을 텐데, 오늘은 학교에서 교과서를 가지고 배운 것들을 나 혼자서 어떻게 나의 정보로 나의 지식으로 바꿀 것인지 소정 선배의 방법을 한번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의 방법은 이런 거니까 우리 친구들이 본인만의 방법이 더 괜찮은 것 같다, 아니면 내 방법도 소개하고 싶다, 그러면 댓글에다가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저는 지금 천재교육의 중학교 역사 1 교과서의 페이지 18 쪽을 보고 있고요. 여러분은 꼭 이 책이 아니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책에 제가 소개하는 방식을 한번 따라 해보고 여러 시행착오를 겹치면서 자기한테 가장 잘 맞는 그런 방식을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일단 제가 이 내용을 처음 접하는 학생이라고 가정을 하고 공부를 하는 방식을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챕터는 전 첫 번째 거는 조금 흔한 것 같아서 두 번째 챕터인 문명의 발생이라는 거를 가지고 왔어요. 네, 그럼 일단 첫 번째로는 문명을 보겠죠? 문명이 뭔지 일단 첫 번째로 공부할 거. 문명의 정의 이렇게 적겠죠. 문명의 발생 과정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쪽입니다. 신석기 시대부터 농사를 짓게 되었구나. 보통 신석기 시대부터 농사를 짓게 되면서 신석기 시대부터 농사에다 밑줄을 긋겠죠. 사람들은 큰 강 주변, 여기에다가도 밑줄을 그을 겁니다. 큰 강 주변은 땅이 비옥하고 물을 구하기가 쉬웠대요. 땅이 비옥, 물을 구하기도 쉬워. 공동체의 규모가 점차 커진다. 이런 거. 그리고 농업 생산력이 향상하면서 사유재산제에다가는 이렇게 박수 쳐줄 거예요. 박수 쳐주고. 일부는 공동체의 잉여 생산물을 독점했다. 그러면 각자가 재산을 소유하고 공동체의 잉여 생산물 독점. 이 과정에서 계급이 생긴다. 불평등 사회가 시작.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전에는 평등 사회였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공동 생산 그리고 공동 분배가 가능한 사회였구나. 요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배계급은 궁전, 신전 이런 도시를 건설해서 자기 권력을 유지했대요. 그리고 청동기라는 것도 얘기를 하네요. 아, 그럼 이때부터 정복을 했구나. 즉 전쟁이 잦아진 이런 걸 알 수 있을 거고, 제사도 청동기를 통해서 할 수 있었구나. 그리고 세금을 징수하거나 법률을 만들기 위해서 문자가 만들어졌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세계 각지에는 문명이 발생했는데 여기는 다 외워줘야겠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나일강 유역의 이집트 문명, 인더스 강과 겐지스 강 유역의 인도 문명, 황하강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 문명.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지도도 또 봐줄 겁니다. 세계 각지의 문명은 큰 강 유역에서 생겨났어요 라고 곰돌이가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여기 나일강 유역에는 이집트 문명,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여기 메소포타미아, 여기 인더스강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황허강하고 창장강 사이에 중국 문명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읽으면서 중요해 보이는 곳에다가 밑줄을 그었고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과 제가 새로 배운 내용을 같이 연결지어서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뭘 모르는지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뭘 모르는지 그 단어 같은 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일단 제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농업 생산력이 향상하고 재산을 소유하는 사유재산제라는 게 등장을 했고,
그리고 뭐 잉여 생산물 독점하면서 계급이 발생했다라는 일련의 과정이 여기 줄글로 나와 있어요. 좀 문장이 길죠. 그래서 저는 여기 옆에다가 단계별로 좀 정리를 해주고 싶어요. 예를 들면 농업, 생산력, 농사를 지어서 만들어내는 작물을 만들어내는 힘이 커졌다 라는 뜻이죠. 농업 생산력 향상은. 이게 커지면서 잉여 생산물이 많아진 거죠. 예를 들어서 이 공동체는 5명이 있다고 합시다. 이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한테 각각 2개씩만 주면은 다 동나는 딱 10만을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게 향상되면서 17로 나눠졌다고 할래요.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이 먹을 수 있게 되었겠죠. 한 30 더 많이 주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3, 5, 15니까 15개, 즉 2가 남아요. 그러면 이 남는 2만큼을 우리는 잉여 생산물이라고 합니다. 여기 위에 있는 정의랑 똑같죠. 공동체의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도 남은 생산물. 즉, 이전에는 2개씩밖에 못 먹었는데, 이제는 3개씩 먹으면서도 2개가 남아요. 그러면 이 남는 2개는 이게 먹는 거니까 그냥 남겨두면 썩는단 말이야. 전쟁이나 농업, 수렵 이런 걸 통해서 얻게 된 잉여 생산물을 얻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에게 주는 게 가장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제일 열심히 일을 했어. 그래서 2개를 더 주는 거야. 근데 문제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한 번만 싸움을 잘하고 말지 않죠. 그리고 사냥을 하는 것도 요령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잘 잡는 사람은 항상 잘 잡고 못 잡는 사람은 계속 못 잡을 확률이 크겠죠. 한마디로 잉여 생산물을 얻게 되는 사람은 거의 정해져 있다. 네. 그러면 이 사람은 이번에는 5개를 얻게 되겠지만 그 다음에도 5개, 점점점점 이렇게 재산을 늘려간다는 거겠죠. 농어 생산량이 많아지면은 잉여 생산물이 많아지고 그래서 이 잉여 재산을 개인이 갖게 되는 그런 형식의 사유재산이 많아집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3개 단계까지 본 거는 어디까지냐? 농어 생산량 향상, 사유재산제 등장. 그리고 일부는 잉여 생산물 독점인 거죠. 이 과정에서 계급이 발생했다라는 말은 불평등 사회가 시작되었다라는 뜻인 거죠. 이런 식으로 저는 사유재산과 잉여 생산물 그리고 계급의 발생까지의 일을 이런 식으로 옆에다가 정리를 해두었어요. 이런 식으로 저는 맨 첫 번째 초벌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은 옆에다가 저는 1번 읽었다, 2번 읽었다, 3번 읽었다, 4번 읽었다, 5번 읽었다 이런 식으로 옆에다가 횟수를 체크하면서 읽었어요. 저의 공부 방식은 이런 거고요. 저는 확실히 반복 학습이 편하더라고요. 저절로 외워지게 하는 거예요. 뭐 어떤 친구들은 뭐 노트에다가 정리를 해서 빽빽이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계속 입으로 줄줄줄줄 암송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뭐 암송을 하는 것도 그렇게 잘 못하고, 그리고 빽빽이를 하면은 저는 노트 정리가 그렇게 머리에도 안 들어오거니와 공부해야 하는 양이 많아지면은 그걸 당해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많이 돌려보는 거, 최대한 많이 반복해보는 거, 요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방식은 요런 거였고요. 우리 친구들은 자기만의 방식 또 찾아봐가지고 저한테도 알려줬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